먼저 좀 약간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단원이 있잖아요. 이 명제의 증명이라는 이 단원, 이 단원이 실제 뭐 두께는 좀 되지만 이 중에 출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적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나는 다 공부하기 싫다, 난 요거 하나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산술기하 평균 이외의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대충 해도 괜찮아. 진짜 대충 해도 괜찮아. 왜?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건너뛰고 고등 올라가서 내신 때 간을 보는 거야. 무슨 간을 보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라 분명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는 코시 슈바르츠 이거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안 되겠다,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냥 아예 안 하면 돼. 왜? 수능에는 무조건 안 나와. 오늘 하는 뭐 귀류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나와봤자 빈칸 문제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몰라도 돼.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들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단 산술기하평균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딱 두 가지에 집중할게요. 첫 번째는 산술기하,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가지에만 좀 초점을 맞출게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까지만 풀고 과제에서도 다 연습 문제 다 빼줄게요. 그래서 조금은 단원을 약간 더 축약을 시켜서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제의 증명. 단원의 증명이니까, 단원 이름이 증명이니까 이 명제의 증명, 우리는 증명을 할 때 크게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증명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3단 논법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 P이면 R인 거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뭘 보이면 돼? 직접 증명할 수 있는데, 얘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인 것만 보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이는 거를 직접 증명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 때는 간접적인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이 간접 증명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보이고 싶은데 이게 참인 걸 보이는 게 좀 어렵다면 그러면 뭐를 증명해도 된다? 얘가 참이면 반드시 이거에 대우가 참이니까 따라서 나 Q이면 나 P인 게 참인 걸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두 번째는 간접 증명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이 귀류법은 그나마 자주 나와요. 그나마 빈칸 문제로 그나마 자주 나와. 모든 명제는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죠. 둘 중 하나야. 참 아니면 거짓. 항상 둘 중 하나거든. 그럼 내가 이놈이 참인 걸 증명하고 싶어, 아니면 얘가 거짓인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부정해버리면 돼. 어떤 게 참이면 당연히 그 부정은 거짓인 거고, 어떤 게 부정이면 어떤 게 거짓이면 그거의 부정은 참인 거니까 결과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를 부정했을 때 그놈이 모순이라면 결과를 부정했어. 근데 부정했더니 모순이 됐어. 그럼 뭐란 얘기죠? 그놈은 참이란 얘기죠. 왜요? 부정이 거짓이니까 실제 값은 참인 거라고.
그럼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귀luc법이다 라고 하는데, 귀luc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귀luc법은 좀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유리수랑 관련된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유리수란 뭐죠? 유리수란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즉 P분의 Q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단 이게 중요해요. 단 뭐다? 단 P랑 Q는 서로소다. 단 P와 Q는 서로소다. 이거거든. 서로소가 뭐죠?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인 거야. 그래서 귀luc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유리수랑 관련된 증명이야. 근데 보통은 어떻게 양수값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냥 다 양수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그놈이 결과를 부정하는 거잖아, 귀luc법은.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정시키는 거야.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라고.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갖다 놨을 때 그 마지막에 P랑 Q가 서로소가 아니라면 그 모순인 거잖아.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야.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법이 빈칸 문제로 나오니까 어차피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학교 선생님도 이거 채점 못해요. 일일이, 그쵸? 몇백 명을 다 이거 하나씩 채점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네모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서술형으로 한번 연습하는 필요는 있어. 그래서 필수예제 23-1번,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서 실제로 정답 맞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만 해보시되 4번에서 유리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요 핵심은 잡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조건이 꼭 쓰이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스로 증명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를 정답지를 가지고 조금 엄격한 잣대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따로 수업 시간에 증명하진 않을게요. 23-3번 23-3번 기본 문제 필수예제 23-3번인데 우리 이틀 전에 수업하면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도 이것도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하는 내신교재 있잖아. 내신교재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었죠. 한 2회차인가 3회차인가에 들어가 있었죠. 이 문제가. 기억날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의 방 안에 10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요.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자, 우린 여기다가 이 문제에다가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합니다. 비둘기집의 원리 라고 써놓습니다. 비둘기집의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비둘기가 9마리. 비둘기집 9개. 비둘기가 9마리야. 근데 비둘기집도 9개야.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각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한 집에서 살면 돼. 그치? 해피하잖아. 그치? 그냥 이거는 뭐 슬플 일이 없어. 그냥 해피하다고. 모두가 그냥 해피하게 살 수 있었어. 요 상황까지는 그냥 한 집에 한 마리 쓰고 살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되게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비둘기가 한 마리가 더
생겼어. 어디서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비둘기 10마리. 그런데 비둘기 집은 9개. 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수학적 표현으로 한다면 적어도란 말이 꼭 있어야 돼. 적어도 2마리는 동거한다. 이 얘기죠.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집이 9개밖에 없어. 근데 비둘기는 10마리야. 그럼 적어도 2마리는 서로 동거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10마리가 다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적어도 2마리는 어쨌든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비둘기 집의 원리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이 문제를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방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방을 12m면은 이러한 정사각형 12m가 되면은 얘를 이렇게 자르면 각각이 3m 4m죠. 4m가 되도록 하는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즉 9개의 비둘기 집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10명. 이 10명의 비둘기가 살고 있는 거라고. 10마리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적어도 2마리는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2마리는 같은 집이니까 그러면 걔들 간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 4니까 4루트 2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치? 최소한 2명의 거리가 4루트 2 이하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비둘기 집의 원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소비교. A랑 B가 있어요.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작니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2개를 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A에서 B를 빼서 그럼 얘가 0보다 작냐 크냐를 비교하는 거야. 물론 나눌 수도 있어.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2개를 나눠서 나눈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도 괜찮아. 또는 각각을 제곱해서 그 제곱한 값을 뺄 수도 있어. 물론 몇몇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 A랑 B가 서로 뭐 내분점이든 외분점이 될 수도 있어서 내분점과 외분점 그러한 크기를 수직선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랑 B가 둘 다 기울기가 돼서 기울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황은 사실 이 경우예요. A랑 B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떨 때 제곱해서 빼느냐라는 거야. 자, 제곱해서 빼는 경우는 2가지가 있거든요. 이 2가지만 제곱해서 빼세요. 첫 번째는 문제 중에 근호가 포함된다면 문제 중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크기를 비교하래.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라 이거죠.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 중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크기 비교는 제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 제곱해서 빼는 경우는 2가지다. 근호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는 그 상황은 두 수의 크기를 제곱해서 빼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냥 값만 보면 돼. 그러면 23-4번 둘의 크기를 비교하래.
1번과 2번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빼는 거야. 그냥 빼서 비교하면 돼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따로 수업 땐 안 할게요. 23-5번 다음을 증명하래요. 근데 이건 뭘까요? 첫 번째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거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죠. 크기를 비교하래요. 증명하래요. 뭐 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5번에다가 요거는 적어 놓습니다. 이건 적어 놓으세요. 제곱해서 빼는 경우죠. 제곱해서 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근호가 포함되어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해서 그냥 빼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냥 이것만 비교하면 돼. 그리고 이 정도 문제도 역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따로 수업 시간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우리 있잖아, 방정식을 얘기할 때 등식을 얘기할 때 등식 이거죠. 이꼴 이놈과 이놈이 같다 라고 하는 등식. 이 등식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등식이 방정식일 수도 있어. 방정식 뭐야?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우린 걔를 항등식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등식도 뭐 이런 거 삐리리리가 블라블라블라보다 크다 라고 하는 부등식도 두 가지가 있다고. 특정 x의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걔를 조건 부등식이다.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등식도 있겠어요? 이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느냐.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 수식적으로 푼다면 이놈은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큰 겁니다 라고 증명할 수도 있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본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지 않느냐. 즉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데 판별식은 0보다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어쨌든 어떻게 증명하든지 간에 얘는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절대 부등식이다. 얘를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린 지금 단원의 객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의 객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체 오늘 배우는 전체 그냥 중요도 또는 출제가 되는 비중을 100으로 본다면 100 중에서 한 이만큼이 실제로는 100문제가 나오면, 실제 시험에 100문제가 나오면 이건 5%예요. 이게 5%예요. 그 다음에 10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이 대소비가 얘가 5%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절대부등식 중에서 오늘 배울 특별한 그놈이 아닌 나머지 절대부등식이 한 5%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냐? 절대부등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그러니까 꼭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중요한 절대부등식이 두 개가 있다고.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산술 기하평균이야.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 두 개가 절대 부등식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산술 기하 평균이 전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도 또는 전체 100문제가 나오면 이게 한 80문제가 나온다고요. 얘가 5%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근데 정석은 얘를 다 비슷비슷한 구조로 쪼개놨다고. 그나마 산술계를 좀 많이 집어넣긴 했지만 다 비슷하게 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거 버려도 돼. 버려도 돼. 지금은 나중에 내신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나도 버리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안 돼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내가 단연코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어디에? 산술 기하 평균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요 부분이 지금 포인트니까 코시 슈바르츠도 그냥 같이 껴서 그냥 하자는 얘기지. 둘이 좀 약간 비슷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좀 더 집중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절대부등식, 이런 놈들을 말하는데, 이런 놈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연습을 그냥 해보면 돼. 자, 어디다가 내가 집어넣냐면 그 놈을 저 뒤쪽 쭉 가면, 뒤쪽이 쭉 가면 13페이지 25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집어넣긴 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몇 개는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수학 상해 실력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어. 그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뭐 인수분해하든 뭐 빼서 풀든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가 OX 문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해설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건요, 시중교재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절대부등식을 내가 다 집어넣은 거야.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돼. 자,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요거에 치중합시다. 요거에. 그럼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산술기하 평균. 이게 뭐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보자.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두 개의 숫자. 뭐 A가 40이야. B가 60이야. 그냥 4랑 6이야. 그래. A가 4고 B가 6이야.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뭐냐?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이죠. 4랑 6의 평균 얼마라고 한다면 보통은 5라고 얘기하거든. 그 5는 뭐야? 4랑 6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우린 걔를 뭐라고 불러? 산술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평균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어. 100만 원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돈을 4배로 불린 거야. 그럼 나는 400만 원이 된 거야. 그쵸? 그런데 다음 날은 도박을 했는데 글쎄 돈이 6배로 불었어. 돈이 6배로 불었다고. 분명히 이 토트넘이랑 이렇게 경기를 한 거죠. 요즘에 그 1위가 누구니? 리버풀. 그쵸? 무패임진 리버풀. 둘이 경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다 부상이야. 손흥민도 부상이고, 해리케인도 부상이고, 다 부상이야. 그럼 얘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근데 내가 그냥 토트넘 팬이라서 토트넘이 이기겠다라고 찍었어. 근데 5대0으로 이긴 거야. 그래서 6배의 배당을 얻었어. 그럼 내 돈은 처음에 100만 원이 400만 원 됐다가 2,400만 원이 된 거야. 그치? 소름 끼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평균 하루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린 거냐라고 한다면 5배를 올린 게 아니잖아. 분명히 100만 원이 4배가 되고 6배가 되면 전체 2,400만 원 된 거야. 그거는 하루 평균 얼마의 수익을 얻은 거야? 루트
루트 24배의 두 개를 곱해서 근으로 씌운 것만큼 수익이 된 거라고. 그래야지만 처음에 얘가 루트 24배가 되고 다시 또 루트 24배가 돼버리면 최종적으로 24배가 된 거라고. 우린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죠. 물론 하나가 더 있어요. 조합평균. 내가 산을 올라가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가. 산을 올라갈 때는 속도가 6이야. 속도가 4야. 그치? 속도가 4야. 느려. 그런데 산을 내려갈 때는 속도가 6이야. 그럼 나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거를 조합평균이라고 해요.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이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그럼 그게 조합평균이에요. 근데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그럼 결국에 우린 뭐만 알면 돼? 산술과 기하만 알면 되거든. 그럼 다시 A랑 B의 산술 평균은 뭐다? 2분의 A 플러스 B인 거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A랑 B의 기하 평균은 루트 AB가 되죠. 기하 평균. 근데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항상 성립한다고. 뭐가? 산술은 항상 기하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 그래서 얘를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절대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증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근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증명한다? 근호가 있는 증명은 제곱해서 뺀다고. 실제 각각 제곱해서 빼주면 이거 성립하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11번에 빈칸에 산술 기하평균 증명하는 문제를 그래도 하나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복습하면서 꼭 증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코시 슈바르츠도 증명하는 걸 집어넣었어. 걔도 그냥 같이 해보세요. 그냥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외우면 되는데 23-7번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야. 얘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필수예제 23-7번은 안 해도 괜찮아요. 증명. 하지만 그 왼쪽에 있는 증명은 빈칸 꼭 채워보세요. 과제로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안 해도 괜찮아. 정석은요. 이게 사실 이게 큰 단원이 아니거든요. 되게 작은 단원이야. 우린 사실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고. 근데 정석이 있잖아. 이거를 싹 다 집어넣다 보니까 정석이 좀 약간 쓸모없는 게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벗어난 거는 그냥 절대 볼 일이 없으니까 과제에서 다 삭제할게요. 그리고 교육과정 외의 내용은 내가 친절하게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교육과정이 아니다 라고 다 써놨어. 그거는 그냥 과제에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해 나갈게요. 이제 개관까지가 끝났고 이제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 딱 두 개 집중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이론 먼저 채우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14번 이론이고요. 14번 이론.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다시 14번의 그 첫 번째 박스야. 산술평균이죠.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기하평균보다. 이건데 물론 전제 조건은 얘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항상 나오는 전제 조건이니까 치사하게 이거 가지고 문제 비틀어내진 않아요. 그건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등호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일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왜 분수 보기 싫으니까 보통은 양변에 2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암기해서 식을 쓰잖아.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더라 2를 곱하니까 2 루트 a, b 보통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고. 그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서 알잖아.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왜 틀렸는데? 공식은 아는데 틀리는 이유는 뭐야? 이거를 언제 쓸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라고. 문제가 띵 나왔어. 띵 나왔어. 근데 틀렸어. 해설지를 봤더니 산술기하네? 하면서 문제를 푼다고. 공식을 몰라 틀리는 게 아니라 언제 쓸지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을 도대체 언제 쓰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합이 일정하거나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하거나 세 번째는 역수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의 최대값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쓰이는 거죠.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아니면 둘이 역수관계야. 그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산술기하랑 관련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도대체 역수관계는 뭐냐? 이 역수관계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물론 A의 역수는 A분의 1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역수관계는 정확한 역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기준으로 A랑 A분의 2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역수관계로 보자는 얘기죠. 즉 숫자를 무시하고 그냥 문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역수관계는 첫 번째는 문자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풀면서 다시 예시문을 정확하게 말할게. 첫 번째는 문자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분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그 값이 앞대가리에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산기를 써주면 돼. 그러면 역수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일단 했어. 일단 그냥 적어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포인트. 분명히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얘인 거고요. 얘의 최대값은 이거인 거야. 그럼 최대랑 최소는 결국 등호일 때 성립하는 거네. 그럼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네. 그럼 그 얘기는 최대 최소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됐죠? 그게 거기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된다야. 그러면 도대체 등호는 A랑 B일 때 성립한다라는 이 등호 관계가 도대체 A랑 B가 누구냐고요. 그 A랑 B가 이 A랑 이 B인 겁니까? 아니면 A랑 B가 이 A랑 이 B인 겁니까? 우리 기본 정석해서 알잖아요. A랑 B가 이놈인 거야? 이놈인 거야? 알잖아 너네들.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그럼 그 A랑 B가 이놈인 거야? 이놈인 거야? 네?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시 A랑 B가 잘 기억을 떠올려봐. A랑 B가 이놈인 거야? 이놈인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이놈이야? 아니면 인연이야? 놈이겠죠, 그쵸? 연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놈이란 말 써도 연이란 말 쓰면 절대 안 돼요. 응? 네 여자친구가 너한테 이 상권이 이놈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네가 아이 미친년 그럼 너 깨질 거라고. 연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이놈인 거라고. 이놈. 이년이 아니라 이놈인 거라고. 누구야? 등호관계는 이놈이야. 뭔 말이야?
덧셈으로 표현된 두 덩어리를 말한다고요. 등호관계란 덧셈이잖아. 덧셈으로 표현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를 말한다고요. 덧셈으로 표현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을 때가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그 상황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게 산술기하 평균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게끔 하면서 풀 수 있어. 자, 14번에 그 채웁니다. 첫 번째, 역수관계란 해서 빈칸 나와 있잖아요. 역수관계란에다가 이거 적어두면 되죠? 역수관계는 문자 기준이면서 분모 기준인 거야. 채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2에 등호관계란 뭐라고요?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를 말한다 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적었나요? 적었니? 적었죠? 필수 예제 23-8번 해볼게요. 23-8번. 해볼게. 그러면 23-8번. x가 양수고 y가 양수래. 이거 그냥 별 필요 없어요. 그런데 2x 더하기 3y가 5래요. 그럴 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죠? 합이 일정한 거죠. 합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합이 일정할 때 그럴 때 뭐를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합이 일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고 합이 일정.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시오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최대값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뭐야? 산술 기하 평균을 쓰겠다는 얘기야.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최대값 구하시오니까 걔는 뭐다? 합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는 산술 기하라고요. 그럼 얘는 산술 기하를 써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놈을 그냥 한번 제곱해 보자고요. 얘를 그냥 한번 제곱을 해버리면 이 식을 제곱해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2x 더하기 3y 플러스 2 루트 2개 제곱했으니까 2개 곱한 거 6xy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식에서 내가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이놈은 즉 5죠. 이 5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뭐보다? 2 루트 2개 곱한 거 6xy보다. 그러니까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요놈은 5였고 얘니까 5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2개를 더 했으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제곱했더니 따라서 제곱하기 전에 있는 이놈은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산술기하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루저가 되는 거야. 그냥 못 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봤을 때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냐 이거죠. 그게 떠올라야 돼요. 지금 단원이 어차피 산술기하 푸는 단원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과제할 때 있잖아요. 과제할 때 너무 대충 풀지 마. 그러니까 기본 예제를 봤더니 산술기하야. 그 유제를 다 산술기하 쓰면서 풀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 하나마다 얘가 왜 산술기하를 써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산술기하일까? 이게 왜 산술기하일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라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푸는 힘이 생기는 거야. 왜 틀린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틀린다고요.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단원이 이거니까 알지만 나중에 단원이 섞여버리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왜 산술기하를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게 8번 문제였고요. 16번 요거 두 번째 예시문은 교육과정 외 내용이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외라고 쓴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16번 이론에 역수관계 이렇게 있어. 다시 한번 역수관계 이거 두 개 적어 놓으세요. 역수관계. 역수관계는 뭐다? 문자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분모 기준인 거야. 문자 기준이고 분모 기준인 거야. 뭔 말이냐? 그 아래에 있는 예시문 첫 번째 x 더하기 x 마 10분의 1 이걸 봤을 때 이게 역수관계처럼 보여야 돼. 근데 이게 완벽한 역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기준이야? 분모 기준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누구다? x-10이다. 그럼 분모가 x-10.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앞대가리에도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1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바꿔? x 빼기 10을 만들어주라고. 이 분모 기준으로. 그럼 만들고 그럼 뒤에는 x 빼기 10분의 1을 쓰면 되는데 그럼 10을 뺀 거니까 다시 10을 더하면 되겠네. 그럼 식은 똑같은 식인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놈과 이놈은 무슨 관계인 거야? 역수관계가 된 거라고. 이게 역수관계인 거라고. 그래서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랑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하면 1 더하기 10.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예시문 3x 더하기 x 마 2분의 3인데 우리는 분모 기준이고 문자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x-2잖아요. 분모가. 그럼 분모 기준이라고. 그럼 앞대가리에도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2가 있어야 돼. 그런데 문자 기준이란 얘기는 요놈의 3은 요 3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꾸면 돼? 얘가 x 빼기 2를 포함하게끔 만들려면 3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x 빼기 2가 포함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거 x 마 2분의 3 그대로 쓰되 상수가 마이너스 6이 생겼으니까 6을 더하면 두 식은 같은 식이고 우린 그럴 때 이 둘을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자고요. 얘의 역수가 얘는 아니잖아. 이거의 역수가 이건 아니지만 분모에 x 빼기 2가 있으면 요 앞대가리에 x 빼기 2가 있다. 그 이 둘을 역수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요 숫자, 요 3을 곱하는 것은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역수 관계가 되도록 만든 거라고. 분모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산술기하 평균을 위해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하면 9 더하기 6이니까 6 더하기 6이네요. 최소값 12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역수관계 얘기가 문자 기준이다, 분모 기준이다. 그게 요 얘기라고요. 됐죠? 그럼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왠지 문자가 역수관계면 실제 분모 기준으로
역수 형태가 되도록 식을 변형해주면 된다야. 그 말은 분모에 있는 그 꼴이 앞대가리에 존재하도록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형태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자, 관련되는 문제 필수예제 23-9번이고요. 23-9번. 자, 역시 두 번째 문제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니까 첫 번째 거만 할 거예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를 구하래요. 그러면 잘 보면 요거 통분하면 얘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4x네. 아,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죠. 그쵸? 그냥 이거의 역수가 이 형태인 거라고 우리는 뭔가를 곱하는 그놈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문자 기준이니까 앞에 4를 곱한 거는 걔는 신경 쓸 게 아니야. 얘는 역수 관계인 거야. 그러면 역수 관계니까 그냥 바로 크거나 같더라. 뭐다? 2 루트 A, B를 곱한 거 2개 곱하면 4. 따라서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소야? 등호일 때가 최소인 거죠. 맞잖아요.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A랑 B랑 같을 때야. 그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덧셈으로 표현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라고.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가 되는 거니? 이놈과 이놈이 같을 때라고. 근데 이 같은 두 개를 더해서 그럼 4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다? 2인 거다. 그렇잖아요. 얘랑 값이 같을 때가 최소야. 그리고 최소값이 4야. 즉 똑같은 두 개를 더해서 4가 된 거야. 그럼 얘는 2잖아. 그러니까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2일 때란 얘기죠. 요거 x 곱하고 넘겨버리면 주어진 식은 x마 1 제곱은 빵과 같은 거니까 최소가 될 때의 x는 1이구나. 됐죠? 산기에서의 최소가 되는 그 상황, 즉 등호관계는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똑같을 때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 코시 슈바르츠가 좀 어렵죠. 산술기하는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좀 어려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능에는 코시 슈바르츠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집에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알려줘요.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알려줍니다. 아니면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요놈은 산술계랑 좀 비슷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진행을 할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더라 ax 더하기 by의 제곱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미지수가 3개로 표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크거나 같더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 이게 코시 슈바르츠인데
계속 산기랑 똑같은 요 흐름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쓰냐? 부터. 자, 이거 언제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쓰냐면 얘는 이게 뭐죠? 이런 꼴들이 2차식의 합의 꼴이죠. 2차식의 합의 꼴이잖아. 얘는 뭐지? 1차식의 합의 꼴이죠. 아, 언제 쓴다? 2차식의 합의 꼴과 2차식의 합의 꼴과 and 1차식의 합의 꼴이 주어진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자.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2차식의 합의꼴과 1차식의 합의꼴이 주어진 최대 최소에서는 코시 슈바르츠야. 그럼 그럴 때 잘 안 나오지만 역시 이거 언제가 그러면 최대 최소냐? 드모 관계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여기서 언제 드모가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예요. 드모 관계는 A분의 X가 이꼴 B분의 Y일 때 성립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까먹을 수도 있어. 다음에 또 암기하면 되지 뭐. 암기하면 돼요. 증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그냥 전개해서 빼면 됩니다. 근데 그 증명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빈칸 채우기로 내가 아까 해놨다고 했어. 그냥 그걸로 복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다 라는 거 그게 18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18번에 그 빈칸 이런 거 채우면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관련되는 문제 딱 하나만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연습 문제 넘어갈게요. 좀 힘든가 오늘? 23-10번 딱 한 문제만 볼게.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직각삼각형. 시영아 시영아 자세 좀 똑바로 하고. 자, 3, 4, 5가 되는 직각삼각형. 아,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길이가 3, 4, 5 여기에서 내부에 점피가 있대요. 이 내부에 어딘가에 점피를 갖다 놓은 거야. 이 점피에서 각각의 수선을 그었다. 각각의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그래서 그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어요. 근데요, 우린 이러한 도형이 있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넓이. 얘를 쪼개서 넓이를 구하고 싶죠. 맞아요? 이거를 3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3개의 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3개를 쪼개서 더해버리면 걔가 전체 넓이랑 똑같아. 따라서 각각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c가 이꼴 전체 넓이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써주면 3a 더하기 4b 더하기 5c가 이꼴 12가 되네요. 우린 그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2차식의 합의꼴과 1차식의 합의꼴이 주어진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뭐다? 코시 슈바르츠다.
코시 슈바르츠는 2차식의 하백볼과 1차식의 하백볼이 주어진 최대 최소란 말이야. 2차식의 하백볼과 1차식의 하백볼이니까 최소값 코시 슈바르츠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식에 그냥 끼워 맞추면 된다고. 아, 얘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 이걸 구하는 게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뭐인 거야? 1차식이죠. 그 1차식이 얘인 거잖아. 그럼 얘란 얘기는 x에다가 3을 대입한 거고 y에다가 4를 대입한 거고 z에다가 5를 대입한 거였으니까 그럼 이놈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이제 끼워 맞추면 우리가 구하는 값 곱하기 더하면 50이네요. 크거나 같더라 얘가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해주면 144죠. 넘겨버리면 최소값 50분의 144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구할 수 있잖아. 25분의 72가 되겠다. 간단하죠?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상황이 다르다고요. 얘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얘는 저럴 때 쓰는 거야. 각각의 상황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야. 왠지 느낌이 산술기가 쓸 것 같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야 돼. 왜 산술기인지 왜 코시 슈바르츠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까먹으면 안 돼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풀 수 있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산술기하야. 둘 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0분 뒤에 시작할게요.